테슬라 소식입니다. 소로스, 1분기에 테슬라 지분 전량 처분, 이익 실현.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지난 1분기 테슬라 지분을 전부 매각했다. 15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소로스의 패밀리 오피스는 공시를 통해 올해 테슬라 주가의 인상적인 급등으로 상당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전했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는 지난해 2분기부터 테슬라 주식을 점진적으로 사들이며 작년 말까지 약 13만 2천 주를 보유했다. 지난 1분기 테슬라 주식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중단 기대로 기술주가 광범위한 랠리를 보이며 68% 상승한 바 있다. 그 이후 주가는 상승폭을 줄였으며 현재 연초 대비 약 37% 상승한 상태다. 반면 소로스의 펀드는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인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보유 지분을 줄였으며 1분기 말 기준 358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은행 부문에서는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의 충격적인 파산으로 금융업계가 혼란을 겪으면서 소로스도 퍼스트 호라이즌 은행의 지분을 14.37% 줄여 731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지난 1분기 소로스 펀드는 월마트와 넷플릭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징동닷컴 등을 새로 매입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표 폴더블 언제 베일 벗나?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과 폴더블 아이패드의 시제품을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은 오래전부터 흘러나왔으나 아직 제품 출시 관련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IT 매체 9to5맥은 그동안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 폴더블 아이폰, 폴더블 아이패드 등에 대한 전망 기사를 보도했다. 애플 전문 분석가 거밍치와 디스플레이 분석가 로스 영은 애플의 첫 폴더블 제품이 빠르면 2025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애플은 신제품 출시까지 꽤 많은 시간 테스트를 진행하는 보수적인 일정을 채택해왔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 폴더블 폰은 아직 제한적이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애플이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들어 공급 문제에 직면할 필요도 없다.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 캠퍼스 내에 다양한 폴더블 시제품을 있으며 그중 하나는 폴더블 아이폰으로 삼성 갤럭시 Z 플립과 유사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시제품은 접으면 전화기가 되는 아이패드처럼 보이는 디자인이다.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지난 1월 폴더블 아이폰보다 폴더블 아이패드가 더 먼저 나올 것이라며 출시 시기를 2024년으로 전망했다. 그는 애플이 오는 2024년에 폴더블 아이패드 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9에서 12개월 동안 다른 주력 아이패드 출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애플이 준비 중인 폴더블 아이패드는 탄소 섬유 소재가 킥스탠드에 채택돼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2월 로스 영은 애플이 공급업체와 약 20인치 폴더블 노트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올해 초에도 애플이 2025년 출시를 목표로 20.5인치 폴더블 노트북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 영은 애플이 화면을 접었을 때 풀사이즈 온스크린 키보드가 있고 펼치면 외부 키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폴더블 노트북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이 제품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분석기관 CSS 인사이트는 애플의 첫 폴더블 제품이 2,500달러 선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1,799달러인 삼성 갤럭시 Z 폴드 4, 구글 픽셀 폴드와 비교하면 높은 가격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블리자드 인수 고비 넘겼다. EU 공식 승인. 유럽연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간의 합병을 공식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게임을 클라우드 플랫폼에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두 회사 합병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시장의 여러 경쟁 기업들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이 조건에 따라 EU 이용자들은 모든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에서 블리자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영국에서 합병 승인에 실패한 마이크로소프트는 EU의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영국 규제기관인 시장경쟁국은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반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당시 CMA는 두 회사를 합병할 경우
이제 막삭을 틔우기 시작한 클라우드 게임 시장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을 자사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인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만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CMA는 경고했다. 이렇게 될 경우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건전한 경쟁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90억 달러에 매입하면서 미국 IT 역사상 최대 인수 합병 기록을 세웠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6년 대리 EMC를 인수할 때 지급했던 670억 달러였다. 게임 시장의 두 강자가 전격 합병하면서 세계 각국 규제기관들이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으로 콘솔 PC 게임 분야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규제기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게 되면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상품 검색에 AI 챗봇 도입한다. 블룸버그는 15일 아마존이 최근 선임 엔지니어 채용 공고에서 사용자가 질문할 수 있고 제품을 비교하며 개인화된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대화형 경험으로 아마존 검색을 재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지난달에도 구인 게시판에 우리의 비전을 고객에게 즉시 전달해 줄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다. 검색에 세대 교체가 올 것이다 라고 쓴 바 있다. 다른 직무 설명에서는 차세대 대규모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검색 방식을 재설계하는 기획의 일부라고 소개했다. 캐리 베르톨리노 아마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다만 블룸버그에 보낸 이메일에 우리는 모든 비즈니스에서 생성 AI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 앱과 홈페이지의 검색창은 제품을 찾으려는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창구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정글 스카우트가 올해 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쇼핑객의 절반 이상이 구글보다 아마존닷컴에서 제품 검색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이용도가 높다. 그러나 아마존 검색은 결과에 광고와 스폰서 콘텐츠가 많이 포함돼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제품 검색을 하면 광고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제품들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아마존 검색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앤디 제시 아마존 CEO도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생성 AI 기술은 고객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한다며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더 진화한 바드로 MS의 맞불. 구글, MS 등 빅테크 간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MS 진영의 오픈 AI가 대화형 AI 플랫폼 챗GPT를 선보이며 AI 플랫폼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데 이어 구글이 이에 맞서 12일 새로운 개념의 생성형 AI 서비스 바드를 공개하며 추격에 나선다. MS와 구글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 간 AI 주도권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들이 초거대 AI 플랫폼을 선보이며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구글은 10일 미국 마운틴 뷰 쇼어라인 앰피시어터에서 개최한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인공지능 챗봇 바드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180개국에서 전면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출시 이후 한 달 반 만에 서비스를 전면 개시한 것이다. 구글이 이번에 공개한 바드는 구글의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 파미를 탑재해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일본어도 제공하며 조만간 40개 이상의 언어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바드의 질문과 답변에는 구글 렌즈를 결합한 시각 분석 및 이미지 제공 기능도 포함된다. 시장에서는 구글이 바드에 파격적 기능을 탑재하면서 MS와 구글 진영 간 AI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오픈 AI가 챗GPT를 선보이며 AI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이후 MS와 구글 간 자존심을 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필두로 AI 대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AI 신규 사업을 중점으로 조직 개편 등을 단행하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하반기 중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챗GPT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MS, 구글 등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에서 토종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선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네이버는 오는 7월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엑스를 기반으로 한 서치 GPT를 공개할 계획이다. 카카오도 올 하반기 생성형 AI 기술 코GPT 2.0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챗GPT인 코챗GPT를 선보일 방침이다. 이들은 AI 전문 인력을 전격 지원하며 자신들의 AI 기술력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